반갑습니다.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커피 강사 김수견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조리기구들을 사용해서 홈 로스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최대한 구하기 쉬운 기구와 방법들로 준비해 봤으니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홈 로스팅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로스팅을 하기 전 가능한 환경인지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백기가 가장 잘 되는 곳이어야 하는데요. 로스팅은 생두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도중에 연기가 많이 나와요. 연기가 많이 나면 윗집, 아랫집, 앞집, 뒷집, 옆집, 그리고 부모님께 한 소리 들으실 수 있으니 백기가 잘 되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준비물입니다. 로스팅이 사용할 생두, 일관적인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인덕션, 그을음 자국이 생겨도 내 마음이 괜찮을 것 같은 헛 냄비, 교반 작업에 쓸 열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젓개, 타이머, 그리고 로스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온도계, 저울, 원두를 빨리 식혀줄 수 있도록 도와줄 채반, 그리고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선풍기 대신 조금은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 오늘은 식혀주겠습니다. 오늘 과정은 계량, 핸드픽, 로스팅, 냉각으로 나눌 수 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은 생두의 선택입니다. 커피 체리는 열매예요. 재배하고 수확하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려서 꺼내느냐에 따라서 생두의 외관도 맛도 달라져요. 이렇게 열매를 건조하는 걸 가공 또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크게 내추럴과 워시드 프로세싱으로 커피도 체리째로 건조하면 내추럴, 물을 이용해 발효 건조하면 워시드 커피입니다. 커피 체리 구조 중에 생두를 감싸고 있는 땅콩 껍질보다도 얇은 껍질이 붙어 있거든요. 이걸 실버 스킨이라고 부르는데 로스팅을 하면 체프라고 불려집니다. 내추럴은 물을 이용해서 가공되는 워시드 방식과는 달리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이 실버 스킨이 생두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로스팅을 할 때 체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일반 로스터기들은 이 체프를 걸러주는 장치가 있는데 냄비에는 이게 안 되다 보니 타고 말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두를 선택하실 때 워시드 커피를 선택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생두의 선택이 끝나셨다면 다음은 계량 작업입니다. 생두 투입량은 냄비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냄비의 아랫면에 생두가 골고루 닿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냄비 밑면에 생두가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한 층으로 쌓일 정도의 양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은 핸드픽인데요.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생두를 골라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다른 생두들에 비해 일반적이지 않은 생두들을 골라내주는 겁니다. 이걸 결점도라고 하는데 골라내지 않고 로스팅하면 다른 생두에 비해 먼저 타거나 쓴맛을 내기도 하고 다른 화학약품 같은 부정적인 느낌의 맛을 낼 수 있어요. 과한 건 골라주시면 좋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로스팅을 진행해 볼 건데요. 냄비에 생두를 넣기 전 예열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인덕션 열의 세기를 중간 세기인 5의 강도 정도로 맞추고 1분간 예열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예열하는 이유는 커피는 물에 닿는 순간부터 추출이라고 한다면 로스팅은 생두가 열에 닿는 순간부터를 의미합니다.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두를 넣고 로스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입을 하고 로스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열의 세기를 5로 유지한 상태에서 1분이 된 그 인덕션 냄비 안에 생두를 100g 넣고 투입할 건데 투입하시면서 타이머 버튼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 로스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투입한 순간부터 생두는 냄비에 열을 흡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골고루 흡수될 수 있도록 교반이라고 해서 잘 섞어주는 작업이 포인트입니다. 1분 정도가 되면 온도계가 90도 정도로 점점 생두의 내부 온도가 끓는 점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인덕션의 열의 세기를 중간에서 중강세기 정도로 올려줍니다. 이 인덕션을 기준으로는 5에서 6 정도가 되겠네요. 열을 흡수한 생두의 온도가 100도에 도달하면 수분이 증발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증기 압력은 나중에 1차 크랙으로 이어집니다. 3분 정도가 되었을 때 온도 체크를 해보니 144도였는데요. 이때부터 갈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생두의 온도가 130도에서 140도 정도가 되면 녹색이었던 생두는 엽록소와 엽록체가 열에 의해 파괴되면서 엽황소가 드러나며 노랗게 변해갑니다. 만약 로스팅 중에
비내 색상이 균일하지 않다면 도반이 잘 이온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4분 정도가 되면 생두 내부의 온도가 150도 정도 되는데요. 이때 메일라드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메일라드 반응은 멜라노인딘이라고 해서 갈색 물질을 생성하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실버 스틱이 벗겨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메일라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면 당과 산이 결합하게 되면서 이 구간을 짧게 하면 자극적이고 강한 신맛이 나고 반대로 너무 길게 하면 늘어지면서 신맛이 줄어서 커피 생도감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커피가 자극적인 신맛이나 낮은 단맛이 느껴진다면 이 구간에서 열량을 낮춰주시면 되고요. 단맛만 느껴지는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열량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분 정도가 되면 생두의 내부 온도가 160도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는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구간은 커피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오르지 않고 천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열을 조절해줘야 쓴맛이 안 납니다. 이 구간에서 열 조절에 실패할 경우 쓴맛과 텁텁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커피가 거슬리는 쓴맛과 텁텁함이 느껴지신다면 캐러멜화 구간, 이 구간에서 열량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8분 40초가 되면 1차 크랙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1차 크랙이 터지는 이 시간부터 2분, 3분 뒤에 로스팅을 종료하겠습니다. 12분 정도가 되면은 배출을 할 건데요. 이때 배출한 이 원두에 잔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로스팅 레벨에 의도치 않은 변화가 생겨서 아로마가 손실되기 때문에 4분 이내에 40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목표한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팅된 커피는 색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면 라이트, 미디엄, 다크로 나뉠 수 있어요. 라이트는 꽃, 과일 계열에 가까운 향과 신맛의 강도가 높고 가벼운 데 반해 미디엄은 과일, 견과류, 초콜릿 느낌의 향과 단맛, 신맛의 조화가 좋습니다. 다크는 블랙베리 계열이나 다크 초콜릿 계열의 어두운 향과 쓴맛이 있는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가장 밸런스 있는 미디엄 정도의 로스팅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로스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한 번쯤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카페에서 로스팅하는 커피는 상업용 로스터기를 이용해 균일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로스팅은 편차가 있어서 완벽한 한 잔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